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중요한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다? 우리한테 행위 제한을 가하는 구속력이 있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나다라 마목의 내용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예컨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용도 지역의 과목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용도 지역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예 있죠. 예컨대 우리 용도 지역은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예컨대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요 가부터 해서 마모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암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17페이지 5호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파란펜 밑줄 오시고요. 지구단위 계획 우리가 마목의 내용이었죠. 마목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었습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뭐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죠. 우리 동네는 뭐예요? 거기에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시킨대요. 미관하고 경관은 다릅니다. 미관이에요. 미관. 일상평을 주의하시고요.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죠. 다른 게 넣으면 틀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죠. 괄호에 되는 거. 이렇게 해도 틀리겠네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도 틀리겠네요. 왜?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쭉 있다. 우리는 보통 SOC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그래서 저기 우리 1차의 개론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BTO 기억나시나요? 또 그런 관점이 중요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이건 뭐다? 기반시설이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밑에 7호에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어 있네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위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즉 그냥 놔두면 기반시설이에요. 그냥 도로 하나 만드는데 그냥 만들었어. 그건 그냥 기반시설일 뿐이죠. 그런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에 의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닦았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바로 이 광역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 해서 둘 이상의 6분이죠? 6분. 둘 이상의 6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둘 이상의 6분의 그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렇죠? 대부분 걸쳐있는 것은 도로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뭐예요? 예컨대 그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9에 공동구 나와 있습니다.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하에 한꺼번에 이게 매설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동구다. 다만 시설을 공동구라 말합니다. 10호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반 시설하면 틀리겠네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그런 계획은 뭐였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긴 하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용어 정의는 아닌 거죠. 그 다음 11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강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12호의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사업하는 자, 이거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가계획이 나와 있네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이런 법에 정한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뭐라고 한다? 국가계획이라고 한다. 포함이에요, 제예요? 포함. 어디서는 제가 나왔는데요? 그죠? 앞쪽, 그죠? 도시군 계획에서 괄호예요. 와우.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어디서는 봤거든요. 둘 다 봤다는 게 문제죠.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 15호 용도지역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더불어 사는 거죠.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 용도지역이라고 한다고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과목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행위제한이라고. 행위제한. 왜?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행위제한.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럼 어떤 행위제한을 하느냐? 이런 행위제한을 한다는 거죠. 토지 이용 내 마음대로 못해요. 법에 정의대로 한다. 건축물 이용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법에 정의대로 한다.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이 건폐율이라는 건 뭡니까? 건물이 덮고 있는 비율이죠. 건물이 뭘 덮겠어요? 당연히 토지를 덮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얼마나 덮고 있냐? 절반을 덮고 있다. 그러면 50%가 되겠죠. 건폐율이. 그래서 건물이 덮을 패자죠. 무엇을? 대지, 토지를 덮고 있는 비율,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더불어 사는 거죠. 만약에 내 토지라고 해서 내 맘대로 건물을 꽉꽉 채워서 짓게 되면 모든 집이 다 붙어 있죠. 한 집 불나면 홀라당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동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동네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토지 이용이, 그죠? 제한이죠. 그 다음, 이제 용적률이 나왔는데, 용적률은 별게 아니라, 건폐율은 이렇게 평면적 개념이죠. 평면적, 2차원 개념인데, 용적률은 이제 3차원 개념이죠. 올리는 거예요.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을 쓰는 거죠. 이게 올리는 거예요. 마냥 올려서는 안 되죠. 마냥 올리게 되면 뭐예요?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 마냥 올리게 되면은,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올리게 되면은 이게 옆집에 햇볕도 안 들고 말이죠. 뭐 보이지도 않아. 완전히 갇힌 거죠. 이게 완전히 여기 우리 집이 여가 있어. 네. 사방이 다 이렇게 지었다. 우리 집은 뭐예요? 그렇죠? 교도소예요. 교도소. 무늬만 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사용하는 바닥 면적을 사용하겠죠? 그게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는 쌓이는 비율. 이걸 용적률이라고 해서 이거는 입체적인 거에 대한 하나의 행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케이. 그게 이제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05페이지 보시면은 규모 제한에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용적률에서는 용도지역 518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자, 검정펜 밑줄로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용도지역은 중복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 공업지역도 된다. 그럼 뭐예요? 함께 죽으세요? 이런 말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검정펜 밑줄로 하시고요. 음용도 돼 있네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에다 검정펜. 용도지역은 뭐예요? 광역도시계획도 아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아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역시 용도지구 밑에 16호 되어 있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즉 용도지역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어떤 서포트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영도 지역이 왕이에요. 왕은 한 명이죠. 영도 지구는 뭐예요? 신하야. 신하는 중복돼도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육부총리면서 교육부 장관이면서 뭐 부총리 할 수 있고, 경제기획부 장관이면서 뭐예요? 이렇게 부총리 할 수 있잖아요. 중복돼도 괜찮네. 그런 개념이네. 그러니까 왕과 신하. 왕은 중복되면 한 놈은 죽어야죠. 신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17호가 용도 구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었죠. 남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 공유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이 용도 구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뭐 이렇게 행위 제한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 도모, 토지 이용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죠. 따라서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서로 중첩돼도 괜찮다는 거죠. 중복돼도 괜찮다. 그러나 용도 지역만은 중복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고시 절차에 의해서 지정 또는 변경이 된다는 것이죠. 18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서울 중심 지역이 되겠죠. 지역으로서 건폐로 용적률을 강화해야 되겠죠. 더 이상 밀도를 관리해야 돼. 밀도 더 이상 그런 데가 되면 뭐예요? 과밀 억제권역 그런 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뭡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이에요. 근데 개발, 시골 같은 데죠.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입니다. 땅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서로 대립되는 용어가 되겠네요. 역시 이 두 개는 중복되게 할 수가 없겠죠. 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자가 들어갔지만 용도 구역은 아니네요. 용도 구역은 뭐라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제한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요 네 구역만 용도 구역입니다. 나머지는 아니다. 다른 구역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용어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한 문제 거의 나오죠. 꼭 나오는데 물론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빨간 펜 밑줄 그런 거 중심으로, 그러나 나머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국토법은 12문제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18페이지 3조는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3조의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쫙,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공산이 있죠. 더더군다나 옛날에 없던 그 시행령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꼭 나올 수가 있죠. 자,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봅시다. 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할 수 있다. 누가? 행정기관. 할 수 하여야 일상 평화주의자고요. 다음 2항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기준에 관해서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그게 이제 시행령이죠. 대통령. 그래서 시행령 4조의 4.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인터넷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오케이. 그러시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탁드리는데 법제처 가셔가지고 치세요. 국가법령 검색에 클릭하셔가지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톡톡톡톡 돼 있잖아요. 그 왼쪽에 중간에 국가법령이라 돼 있죠? 생활법령 말고 국가법령 클릭하시면 이제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붙여도 되고 떨어져도 됩니다. 여하튼 치세요. 그것만 쫙 뜨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기 쭉 조문이 돼 있죠?
거기 위에 보시면 바에 맨 위가 아니라 그 조문 바로 위에 국토계획 및 유형이라고 하면 그 위에 3단 비교라고 돼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거 클릭하세요. 그거. 그래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장관령 해가지고 쭉 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쭉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 2 이렇게 바, 왼쪽 바 이렇게 쭉 내리시면 제3조 2 보시면은 오른쪽에 시행령 해가지고 제4조의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조의 4. 그게 이제 대통령령이죠. 자,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빨리도 읽으시네요. 자, 4조의 4.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죠? 1항 한번 읽어보시고 2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체 평가가 있고 최종 평가 이런 말이 나오죠. 자체 평가, 최종. 자체 평가는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최종 평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3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 결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아니면 다? 일부만? 네,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다음 4항에 국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장이라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국장은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하여 할 수. 5항에 기준 절차는 누가 정한다? 어지간한 기준 절차는 다 누가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르겠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99%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보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단독 문제로도 얼마나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광역도시계획 이러면은 틀리겠네요. 오케이. 또는 앞에 나온 국가계획 이런 건 틀리죠. 다음 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자, 계획의 관계에다 파란펜 밑줄 자. 무슨 얘기예요? 누가 형님인지 누가 아우인지 한번 서열을 따져보자는 것이죠. 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자, 1항 봅시다. 도시군 계획은 6분이 또 나왔는데 6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네요. 기본. 상위는 아니고. 다음 2항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꼭 일치될 필요는 없죠. 일치되면 그게 국가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치가 아니라 뭐예요? 부합. 비슷하게 맞춰간다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누가 형님이다? 당연히 국가계획이죠.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우애가 형과 동생 사이는 우애가 좋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협의해야 한다. 3항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렇죠? 당연히 밑에 동생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형님에 부합되어야 하면 똑같잖아요. 그 위에하고 단지 국가계획 자리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그죠?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다. 이런 말인가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쭉 보면은 뭐 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제5조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제6조 국토 용도 구분. 자, 용도 구분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짝.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 다음이 뭡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겠네요.로 구분한다. 그래서 그 지정 목적을 알아두셔야 하는 특별히 자, 파란펜 밑줄을 하겠습니다. 4호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 파란펜으로 밑줄 짝. 요게 이제 용어 정의로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돼 있냐면 세분이 돼 있어요. 536페이지. 536페이지 보시면은 용도 지역의 지정 36조 나와 있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런데 도시적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 관리적은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그렇죠? 여기까지는 좀 할만해요. 그죠? 근데 다음에 또 쪼개지죠? 537페이지. 주거지역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배도 그 누군가는 이 길을 다 거쳐갔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실은. 안 하는 거죠. 누가 그러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안 하는 거죠. 한번 넘어봅시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세 분이 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자고요. 자, 그래서 520페이지 6조 도시적은 지정 목적이 뭐예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적. 사람 많이 사는 곳. 그 다음 관리지역,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한다. 즉 도시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준하여 체계적인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존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리적.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그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연식이 오래되신 분은 이렇게 거기 두 개가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은 관리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어요. 준도시적, 준농림지역은 앞으로 용도지역이 아니겠습니다. 그거 나오면 틀려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법 시험 보는 거죠. 옛날 법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농림지역은 도시적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네요. 농림지역, 농림 두 개가 짬뽕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산림법 이런 것도 시험 봤다니까요. 세상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공법을 갖다 그때 이렇게 어떤 분은 공포의 법이다. 무섭다. 9마리나 된다. 우리 과목수보다 많다. 그래서 공포의 법이다. 공법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빌공짜를 써가지고 공법이다. 나는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답니다. 전설. 여러분 선배들 한번 여쭤보세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이 있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은 이제 바닥판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이제 작정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 농업진흥지역에 여기서는 외의 지역은 아니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보면 이제 보존하기 위한 산지가 보존산지, 그리고 이제 기타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존산지예요. 자, 이렇게. 그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제가 왜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7자가 나와서 항목이 조문상에 4개 이상이잖아요. 7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항목이 4개 이상이죠. 그래서 제가 파란펜 밑줄 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렸던 것이죠. 자, 크게 보면은 말이죠. 제가 처음 했을 때 여기에 우리나라 국토를 그리고 왼쪽이 보존, 오른쪽이 개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요 이제 도시지역은 개발 쪽이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지역은 그 완충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개념적으로 보면은. 자, 용도 구분 받고요. 자, 7조 용도 지역별 관리 의무입니다. 자, 관리 의무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용도 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이거 조치 마련해야 합니다. 누가요? 검정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 의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한분이 해야 되겠죠. 누가 정해? 행정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뭐에 내린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용도지역은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과목, 즉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도 누가 해야 돼? 그분들이 해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나 뭐 임차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자꾸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응? 국가에 대한 의무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8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한번 뭐 이렇게 글자가 많네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 내용 가, 나, 다라, 마모.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지겹다고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숙지 녹음하셔가지고 다 파일로 올리세요. 이름 적으셔가지고 안 올리신 분은 강퇴시킬 거야.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용어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